아, 이게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업으로 한 달에 얼마 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부업에 지금 쓰는 시간이 얼마 정도 쓰고 계세요? 하루에 한 한두 시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하시고 계신 부업 같은 경우에 네. 뭐 나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손가락만 있으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뭐 복잡한 장비나 뭐 시스템이나 뭐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핸드폰만 있으시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오늘부터라도 네. 시작하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반인들도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 어떤 걸로 네. 그렇게 지금 이제 부업으로 잘 배우고 계세요? 저는 이제 먹사그램으로 지금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먹스타그램이요? 네. 먹스타그램이 어떤 거예요? 그 인스타그램 보시면 막 음식 사진들 올리는 계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 사진들을 올려서 광고를 받고 이런 계정입니다. 음식 사진 같은 거 올려가지고도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완전히 지금 보시는 분들은 네. 그 아예 모르고 왕초보라고 이제 네. 생각을 해주시고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저한테 지금 인스타그램 어플도 안 깔려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그럼 내가 어플은 깔았어. 네.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지금 네. 사무관님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인스타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거의 시작했거든요. 남자분들은 인스타그램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냥 내가 집 근처에서 먹는 사진 아니면 뭐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거나 이런 거 그냥 찍어서 올리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점심에 네. 회사 근처에 있는 어떤 음식점 가서 먹기 전에 이제 음식 사진 찍잖아요. 네. 뭐 찍은 거 이제 킵해 놓고 네. 퇴근 후에 집에서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 그냥 찍어 놓고 네. 그걸 그냥 인스타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시작을 해서 사진은 몇 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 사진은 근데 처음에 저는 엄청 많이 찍었어요. 왜냐면 이쁜 사진 한 장 건져보려고. 근데 어차피 인스타그램에는 몇 장 못 올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컨택해서 올리긴 하거든요. 먹스타그램 할 때 사진 하나당 몇 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최대 한수가 10장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10장 다 맞춰서 올리긴 해요. 그럼 내가 밥 먹기 전에 네. 사진으로 10장 정도는 찍어놔야겠네. 네네. 근데 뭐 이제 사진, 뭐 음식 사진뿐만 아니라 뭐 가게 사진도 있으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그냥 10장 올리거든요. 그 10장이 처음에 몇 개는 음식 사진이고 막 숟가락 떠가지고 네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반찬 사진 이런 거 쭉 올리다가 네. 뭐 가게 분위기나 가게 사진이나 이런 것도 같이 올리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는 네. 가게 사진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10장 맞추는 거예요? 배달 사진은 이제 뭐 배달 왔을 때부터랑 뭐 가게 봉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가게 상호명도 좀 찍고요. 그다음에 사실 배달 음식은 많이 찍지 못하기 때문에 10장 미만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꼭 10장을 채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10장이면 좋지만 네. 10장 굳이 채우지 않고 네. 3장 찍었으면 3장 네, 올리고 3장만 올리고요. 네. 5장 찍었으면 5장 올리고. 네. 피드 올리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사진을 딱 올렸을 때 네. 보통 뭐 밑에다가 이제 내용도 달고 태그도 달잖아요. 네. 내용과 태그는 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느낀 대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음식점이 어디고 위치, 그 다음에 맛이 어떻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인스타그램 진짜 좋은 게 블로그 같은 건 엄청 상세하게 써야 되잖아요. 얘는 그냥 몇 줄 안 써도 사실 사진이 중요한 거니까 별로 글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해시태그도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여기 합정에 왔다. 그럼 뭐 합정 맛집, 뭐 합정 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해시태그 한 10개 정도만 딱 걸어주면 바로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중에서 무슨 뭐 마스타그램, 머스타그램 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붙여주는 거예요. 네, 뭐 먹사그램, 뭐 아니면 마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선팔해주세요. 이런 거 좀 달아주고요. 팔로 0명에 네. 아무도 나를 모르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네. 팔로 몇 명으로 늘려야 되잖아요. 네네. 이건 맨 처음에 왕초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먹사그램 안에서는 이제 약간 그들만의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사그램끼리는 이게 마팔, 선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먹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댓글로 이제 같이 팔로우해요 하면은 보통 같이 마팔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작업을 해서 먹사그램, 마팔, 선팔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통해서 팔로우를 늘려요. 네. 그럼 해시태그에다가 마팔과 선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같이 달아줘야 되는 네, 거예요? 그것도 달고 보통 이제 처음에는 그걸 달아도 오지 않을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한테 댓글을 다는 거죠.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내가 해시태그 먹스타그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 사진 올리는 사람들을 찾아서 가는 거죠.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무슨 뭐 부산 맛집 했을 때 거의 다 그걸 올리는 사람들은 먹스타그래머들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같이 마팔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팔로워를 처음에 늘립니다. 그럼 내가 먼저 팔로우 해주고 네. 댓글에다가 마팔해요 이런 네, 식으로 네. 남겨주면 그 사람도 와가지고 마팔해주고 뭐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시스템이? 뭐 먹사그램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그러면 이제
인지를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서로 이제 팔로우를 해줍니다. 아, 네. 서로 이제 우리 그런 사이라는데 네, 품앗이를 서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퇴근 후에 네. 내가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네. 야근한 날은 좀 피곤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이제 내가 리밋으로 네.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제 막팔되면 아 네. 오늘 하루 그냥 충실했다 이렇게 네. 해주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아. 네. 100번 왔다 갔다가 어려울 수 있는데 짜투리 시간을 저는 처음에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뭐 출근 시간이라던가 퇴근 시간이라던가 이런 짜투리 시간이랑 중간중간 이제 뭐 화장실 간다던가 화장실에서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짜투리 시간을 사실 10분씩 6번만 쪼개면 1시간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되게 단순 노가다라서 되게 쉽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꼭 내가 퇴근 후에 막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처음엔 짜투리 시간만 이용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잡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출퇴근에 지하철이나 버스에 네, 앉아가지고 맞아요. 그냥 이제 하다가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네. 충분히 시간을 적게 쓰고도 네.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야 너네 이제 팔로우 이제 엄청 많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뭐 엄청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팔로우 몇 명부터 그렇게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처음엔 협찬이랑 광고 두 개가 있는데 협찬도 어떻게 보면 저는 돈을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식비를 아끼는 거잖아요. 공짜로 음식을 먹는 거니까. 이 협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팔로우 1000명 좀 넘었을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은 1, 2천부터 협찬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식비를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협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낮아가지고 네. 팔로우가 인스타그램 1000명만 돼도 네. 음식 같은 거 그냥 이제 먹으라고 그냥 주고 네. 대신에 나는 이제 포스팅 하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까 협찬 알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A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협찬 들어온 거는 막 엄청 좀 멀리 비해 네.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 되냐 그냥 거절해야 되냐 네. 뭐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직접 갔거든요. 멀어도 협찬 처음에 이제 두근두근 거리니까 갔는데 이제 이게 너무 기니까 왕복 시간이 너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있는 곳들은 안 받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 근처에 사는 지인들 있잖아요. 지인들한테 제가 추천을 해줬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사진 좀 잘 찍는 지인들한테 너 밥 공짜로 먹어라. 대신 사진만 나한테 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서로 윈윈이고 저는 또 피드를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지인들 그나마 네. 가까운 지인들 있으면 네. 여기에 이제 가면 이거 내 아이디 말하고 하면 네. 그냥 공짜 음식 줄 건데 네. 그거 먹고 네. 사진만 좀 찍어서 나한테 보내달라 네. 이런 식으로 받고 협찬은 이제 이렇게 성사가 되는 거고 네. 이제 협찬은 1000명 넘어가면 협찬 받아서 음식 이렇게 받게 되면 네. 사실 식대나 이런 거는 상당히 아낄 수 있겠네요. 네, 그쵸.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점점 계정이 커지면 협찬이 진짜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식비가 거의 안 들 정도로 나중에 협찬이 너무 많이 와서 오히려 곤란할 정도가 됩니다. 삼시세끼를 다 협찬으로 때울 수 있겠네요. 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협찬 말고 광고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팔로워가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한 4천 정도부터 광고 원고료를 받고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처음에는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포스팅 하나 올려주고 네. 얼마 정도 받았던 거예요? 처음에 제일 싸게 받은 건 3만 원에도 해봤는데 보통은 한 이제 최저가 한 5만 원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아 내가 그거 해주고 싶은데 네. 난 진짜 거기 멀어가지고 네. 가서 찍기가 그렇고 지인들도 없으니 네. 당신네들이 네. 좀 찍어가지고 몇 장 보내주면 난 올려주긴 올려주겠다. 네. 뭐 이렇게 딜은 될 수 없나요? 그것도 됩니다. 그건 이제 기자단이라고 해서 보통 업체에서 그렇게 아니면 업체에서 먼저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이 찍어놓은 사진 더 예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사진을 제공해주고 대신에 원고료는 더 싸게 이런 식으로 진행도 합니다. 대신에 나는 안 가도 피드만 올려주면 되니까 훨씬 서로 좋잖아요. 그것도. 아 그러면 이거는 듣다 보니까 진짜 이제 누구나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네, 난이도가 그렇게 막 엄청 압도적으로 어렵지 않겠네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꾸준함이라는 예,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매일매일 어쨌든 이제 내가 이제 꾸준하게 하는 그 노력은 있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챌린지에서 한 100명을 같이 해봤는데 실제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거의 몇 없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과연 이제 내가 100일 동안 열심히 먹는 걸 올릴 수 있냐. 네, 맞습니다. 100일 동안 먹는 걸 매일 올리고 팔로워를 걸고 이거를 매일매일 할 수 있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게 내 얼굴이 나오지 않고 그냥 피드에는 음식들만 있는 거고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그러니까 익명이라는 게 아니라 그 닉네임으로 그냥 그쵸. 이제 활동하니까. 닉네임으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서 좋고 뭐 나와봤자 손 정도 나온 얘가 훨씬 좋습니다. 그럼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그거 운영하는지도 모를 수 있겠네요. 그게 제일 장점이죠.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아예 모른 척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미 여기 나와서 어쩔 수 없지만 여자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더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닉네임과 어떤 성별의 어떤 그 캐릭터성은 네. 남성분들은 여성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여성분들은 남성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네.
마치 게임 캐릭터랑 갖다 보시면 돼요. 그런 거구나.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올리는 피드가 있고요. 네. 릴스라고 해가지고 몇 초짜리 영상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먹사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말고 릴스도 이제 광고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할 수 있나요? 이제 보통 피드로 광고를 받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릴스로 넘어가면 또 좋은 게 릴스가 단가가 더 비싸요. 왜냐면 이게 영상이고 편집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이제 편집에 대한 시간이 좀 더 들어가겠죠. 이거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거와는 달리 그냥 휴대폰으로 새로 영상 그냥 찍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이제 올리는 정도인 건가요? 네, 이게 릴스가 엄청 좋은 게 보통 한 10초에서 길어봐야 30초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어플 같은 걸로 사용해서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편집해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릴스를 만드는데 간단한 편집하는 무료 어플 같은 거 추천해줄 만한 게 있나요? 보통 저는 캡컷이나 블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건 그냥 공짜로 그냥 이제 살짝 편집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그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피드 있잖아요, 이미지. 네. 그 다음에 릴스 이런 걸로 한 건당 광고를 얼마 정도 받길래 지금 이제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릴스랑 피드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뭐 릴스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건당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보통 받습니다. 그럼 광고료 그 금액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피드만 올리냐 아니면 릴스까지 같이 올리냐 이런 걸로 보통 구분을 둡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이제 먹스타그램을 키웠을 때 지금 이제 그 피드가 있고 이제 릴스가 있으면 이거를 1+1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피드만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릴스만 원하면 릴스만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당신은 이제 지금 이제 팔로우 몇 명인데 그 정도의 광고료를 받냐 할 수 있거든요. 팔로우 지금 몇 명인 거예요? 저는 이제 1만이 조금 넘습니다. 1만이 넘는데 그 정도로 되는 거예요? 네. 팔로우 수 대비 조금 더 많이 받긴 한데 이유가 이제 좀 계정이 활성화가 좀 더 잘 돼서 이제 조회수가 좀 잘 나오거든요.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광고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 같아요. 그럼 인스타그램의 조회수라는 거는 그 하트의 그 양과 댓글 양이냐 뭐 이런 거예요? 아니요.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인사이트 들어가 보면 내가 한 달 내 나의 계정의 조회수가 나와요. 네, 그게 이제 그걸 통해서 보통 광고주들도 그거를 그 자료를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팔로워가 많다고 해서 조회수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팔로워도 중요한데 결국엔 내 계정의 조회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와 릴스를 올렸을 때 과연 노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데이터들을 보고 광고를 측정해가지고 가는 거네. 그럼 먹사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뭐 그 유료 광고든 뭐든 간에 그렇게 구별을 안 하고 그냥 음식만 이제 뭔가 괜찮고 이러면 다들 그냥 이제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건가요? 네네. 보통 뭐 유료 광고보다 어쨌든 그 사진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릴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많이 짧게 보는 걸 더 원해서 딱히 그거랑 조회수랑은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일단 그 피드의 이제 첫 번째 사진 그거랑 이제 릴스 같은 경우에 그 노하우 있잖아요. 뭔가 그래도 좀 터지는 거에 대한 노하우가 어떤 걸 해야지 좀 이제 괜찮은 거예요, 반응이? 첫 번째 사진을 고를 때 저도 제일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최대한 자극적이고 딱 이제 내 거를 클릭하게끔 만드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인스타그램에서 먹스타그램의 자극성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엄청 확대 샷을 해가지고 이제 좀 되게 과장되게 사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만한 게 이만큼 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색깔이 엄청 더 뚜렷하게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가면 아니면 이제 제가 아예 음식을 조합을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쪽에 있는 이제 메뉴들 몇 개 섞어가지고 뭐 뭔가 좀 더 맛있게 먹는 법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메뉴를 제공을 해주면 제가 그걸 섞어가지고 더 자극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 썸네일 사진을 위해서요. 그런 노하우들이 조금씩 이제 생깁니다, 하다 보면. 그럼 어쨌든 첫 번째 사진이 뭔가 우리가 흔히 보던 같은 짜장면이라도 조금 더 이제 짜장면에 뭔가 이제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 들려오거나 햄버거의 느낌이 뭔가 좀 더 커 보인다던가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조금 더 반응이 좋다. 그래서 막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짜장면 같은 이런 면 거 할 때 집게도 들고 가요. 집게 들고 가서 면을 이렇게 들어서 올려서 사진을 찍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게 열심히 광고를 찍습니다. 사진이 중요하니까 어쨌든 광고료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별거 아닌 장비들 하나하나 가져가서 열심히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좀 귀찮더라도 먹는 것들, 음식들을 좀 많이 쌓아놔서 먹스타그램 계정을 작게라도 하나를 키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부수입 파이프라인으로 상당히 좋은 거네요. 일단은 뭐 광고를 받지 않더라도 내 식대만 아껴도 사실 그게 부수입 파이프라인이잖아요. 그 식대 아껴서 다 적금도 할 수 있으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식대 엄청 깨요.
그쵸. 네. 요즘에 뭐 한 끼 먹으면 10,000원 이상 넘으니까. 네. 네. 그리고 가면 보통 10,000원치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막 기본 50,000원치는 보통 대부분 제공을 해주거든요. 한 번 가면 그래도 한 50,000원 아낄 수 있으니까 엄청 좋죠. 특히 뭐 고깃집 같은 거 걸리면 좋겠네. 네.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 오마카세 같은 것도 협찬을 받아서 간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지인들한테도 좀 이제 소개 좀 해주고 그러나요? 네. 지인들한테 소개도 하고 저 때문에 이제 같이 시작한 친구들이 많고요. 제 주변 친구들도 꼭 원고료 받는 친구도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나 아니면 사실 이게 꾸준히 매일 하는 게 힘들잖아요. 매일 꾸준히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하면 협찬은 받기는 엄청 쉽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는 진짜 거의 하루에 한 끼는 꼭 협찬을 받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식대를 지금 아끼고 있습니다.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고 있어요. 네. 아니 저도 이제 이게 공감이 가는 게 뭐 어떤 이제 그 지인 어떤 이제 아주머니 중에서 팔로워가 600명밖에 안 되는데 막 퀴즈 뭐 카페나 이런 거 막 협찬 받아가지고 퀴즈풀 이런 거 막 가더라고요. 막. 네. 그래서 협찬 쪽은 진짜 그 장벽이 되게 낮은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먼 길 오셔가지고 유용한 정보 또 부수입 하나를 또 추가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정보를 알려주셔가지고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꾸준함과 끈기에 대한 조언 한마디만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뭐 어떤 일이든 사실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먹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면 매일 꾸준히만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니까 꼭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적어도 한 달, 2달 이상은 꼭 꾸준히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이제 귀한 얘기 들려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긴 영상 봐주신 시청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